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서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 리뷰 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시간을 내서 읽은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이고요. 창조성, 창의성에 관련된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자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 창의성이 놀랍게도 프로이센이랑 메이저 유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창조적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책이요. 1000쪽이 넘어요. 제가 이제 뒤에 참고문헌건 저는 알리는데 그것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책을 읽는 건 아니니까 학생들한테 권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찾는 거니까. 근데 1000쪽이 넘는 이 책은 정말 읽을 가치가 있어요. 정말 이 저자의 박람관계와 그리고 김정은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글도 참 잘 쓰잖아요.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말보다는. 삼포TV에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역시 김정은은 말보다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참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그리고 진짜 크리에이티비티가 넘치는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다속가로 김정은 이 사람은 지금은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나온 책들은 거의 다 봤는데 이 사람이 문화심리학자잖아요. 고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문화심리학을.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만화까지 공부하고 왔죠.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미시적인 일본의 역사까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창의성이란 어떤 독서나 어떤 이런 상대의 경험, 다른 사람의 어떤 대단한 경험을 내가 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게 이 과정에 빠지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은 바로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전작이 에드살로지잖아요. 편집. 진짜 기존의 것을 잘 편집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그쵸 굉장히 편집을 잘하는 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쵸 일본은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사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더라도 피해를 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본에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참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지목하는데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피켈하우베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19세기에 이제 프로이센 군대가 썼던 우리의 이제 철모죠, 철모. 예, 비스마르크가 썼던 그 철모입니다. 피켈하우베는. 예, 그쵸. 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그쵸? 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창의적인 어떤 나라라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영국과 프로이센 독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면서 친도파와 친영파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아닌 영국 편에 섰잖아요. 영국이 편에.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히로히토 천황이랑 당시 고노의 수상은 영국이랑 미국 편 들자고 했는데 그때 실제는 이제 도저히 군부였으니까 군부가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독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이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 망하고 그쵸? 예.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친영파가 아니 친영이나 친미파가 아니라 친독파가 그쵸? 권력을 잡은 게 우리한테 정말 어떤 신의 어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창의성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이에요. 이 사람의 근대화 때문에 결국 150년 전에 우리가 그런 끔찍한 그죠? 뭐 시약 이제 저걸 당한 건데 창의성에서 빠질 수 없는 가 그러니까 일본은 잘 베꼈어요. 영국도 베끼고 미국도 베끼고 프랑스도 베끼고 그리고 독일도 많이 베끼고 독일을 많이 베꼈죠. 독일식 군대와 그쵸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독일의 프로이센의 어떤 군국주의와 어떤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그 일본이 그런 어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먼저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어떤 개방적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면 요즘 일본은 전혀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옛날에 19세기 때나 20세기 초반에 조상들에 비하면 지금 일본인들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어떤 관습지향적이라 할까 그런데 일본은 여하튼 그랬다는 얘기죠.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독일의 전부는 아니다는 게 이제 김정은 작가가 하는 얘기고 이게 바우하우스라는 그저 소위 말하면 1919년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히틀러가 집권할 때까지 14년 동안 독일을 지배했던 어떤 독일의 어떤 소위 모더니즘과 그리고 독일의 어떤 그런 앞서갔던 민주주의 그죠 그 사이에 해집고 들어갔던 어떤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바우하우스잖아요. 이 바우하우스에 대한 이 그림과 어떤 작품 설명으로 책에 한 500페이지 이상을 도배하고 있어요.
책에는 정말 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전통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롤 모델이 소니잖아요. 소니를 정말 좋아하고 이 사람도 사실 미국 어떤 사업가 중에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일론 머스크까지 포함해서 생각이 들지만 스티브 잡스는 정말 일빠였어요. 소니빠였는데 그가 소니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존경을 철회하면서 소니가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신으로 선택한 것이 바우하우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은 그쵸? 예, 마음껏 전의와 진보가 넘칠 수 있었던 수많은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책을 사실 제가 뭐 프로이센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뭐 근대화 역사,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몇 시간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의 고갱이만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창의적이 되려면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박사가 다양한 경험을 하라. 그쵸? 예. 일본이 그쵸? 이제 어, 그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게 유럽 국가, 네덜란드까지 그래서 그 파견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일본을 어떤 다양한 그죠? 어떤 이제 천황이랑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막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일본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참 보면 어떤 그 저는 참 우리의 역사에서 그 이제 친중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대주의자들이 정말 대한민국 저 조선을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세계 중심이 중국도 아닐 뿐더러 중국 한 나라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저는 예,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우리는 되게 점점 더 우리는 어떤 교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열린 마음이 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같은 민족 내에서 우리도 동서로 나뉘어서 진보 보수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잖아요. 혐오하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태도를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닫힌 마음 속에서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그렇죠? 예,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렇죠? 예, 스티브 잡스도 등장하고 일론 머스크도 등장하고 일론 머스크가 참고로 도저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도저가 도저 히로시코에서 그 도저예요. 예,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슈퍼컴퓨터에도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실패를 수탁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도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예, 뭐 그전에는 뭐 그저 심지어 뭐 테슬라를 상장 처리하고 그쵸? 예, 비공개 기업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물론 그런 작은 실패들이 있고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절대 창의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종합평가를 하자면요. 다독은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너무 두껍지만 가독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많은 그림들이 이해를 돕고 있고요. 특히 일본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가 일본을 정말 이 김정은 이제 교수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일본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이건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이제 뭐 과거를 용서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가 읽으면 특히 좋을 책이고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을 줬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